헛된 희망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거나 거짓된 것에 희망을 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 치유 사례들은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안녕하세요, 달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암환자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한테는 매우 특별한 책이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책의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다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뜻깊은 순간입니다. 저는 다른 암 환자분들한테도 분명히 특별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넷플릭스에서 치유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는데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쯤 지난 시점에 보게 된 다큐 같아요. 자연치유를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게 정말 바른 선택일까를 계속 의심하고 검증하고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큐에서 나왔던 어떤 극적인 치료 사례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이 다큐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 많은 영감을 받으실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관련 소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 흥미로운 다큐에서 더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Radical Remission이라고 쓰여있는 책이었는데요. Radical Remission은 급진적인 차도를 말합니다. 저희 같은 암 환자들한테 급진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현상은 굉장히 귀를 쫑긋하게 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독해가 수월하진 않지만 꼭 읽어보고 싶어서 아마존에서 이 원서를 찾아보다가 이 책이 한국에서도 하버드 의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주문하고 읽어봤는데 그 책을 주문할 때도 굉장히 기대하고 받아봤을 때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봤지만 실제로 읽어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극적으로 암에서 치료된 완전치유 생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약 1000여 건의 암 완전치유 사례를 분석하고 100여 회 이상 인터뷰를 해서 완전치유에 영향을 주었던 75가지 요인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75가지 요소 중에 9가지 방법은 대부분의 생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요소라고 합니다. 그 9가지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를 조금 소개드리면 켈리 터너는 통합 종양학 연구자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자연치유 같은 극적인 치료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샌프란시스코의 꽤 큰 암센터에서 환자를 상담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때라고 하네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자연치유라는 개념을 책에서 접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진행암을 극복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요. 호기심이 들어서 이 주제를 좀 더 추적해 봤는데 이런 기적적인 사례들이 꽤 있었고 논문으로 발표된 것만 1000여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자가 훑어봤던 의학 저널에서는 이런 사례를 전부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다루고 있었대요. 때문에 주요 암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본인도 자연치유에 대해서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몇 주 후에 그녀가 상담하는 환자 중에 유방암 3, 4기를 진단받은 30대 여성을 한 분 상담하게 돼요. 이 환자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었고 꽤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암 주사에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울면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테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고 하네요. 이때 저자 켈리 터너가 자기가 찾아봤던 그 천여 건이 넘는 완전 치유 사례를 떠올리면서 그녀에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저자는 완전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공부하고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이 유독 흥미로웠던 이유가 이게 서양의학 시스템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연구되고 집필된 자연치유의 효과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연치유를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사고 읽어봤지만 암치료에 관해서 자연치유 쪽으로 접근한 책 중에 참고문헌이나 주석이 달린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책에서 소개하는 완전치유 사례나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논문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매우 신뢰가 갔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더 찾아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때 이미 극적으로 치료에 성공한 수많은 생환자가 세계 각지에서 치료사들을 찾아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50명의 비서양의학 치료사와 대체요법 치료사를 만났고 그들이 암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인터뷰했다. 나는 10달 동안 미국, 하와이, 중국, 일본, 뉴질랜드, 타이, 인도, 영국, 잠비아, 짐바브웨, 브라질 10여 개 나라의 도시와 산속 및 정글에서 대체요법 치료사들을 인터뷰했다. 그 기간에 대단히 훌륭한 대체요법 치료사들을 만나며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이 책에서는 그들이 공유해준 모든 것을 요약해 놓았다. 천여 건의 완전치유 사례와 10개국 50명의 대체요법 치료사들의 치료법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읽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쁨, 감사, 환희, 희망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저보다 먼저 완전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는 제가 선택한 길이 그렇게 얼토당토한 것은 아니라는 위안을 주기도 했고요.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선명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이 현대의학이나 표준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연치료만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책에는 현대의학의 표준치료와 대체치료를 병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저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의학을 필요로 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만 저자는 자신이 목격한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저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는 이 책을 통해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완전치유 사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헛된 희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아무도 진지하게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시절 첫 연구 수업에서 나는 자신의 가설에 적합하지 않는 어떤 예외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연구자의 과학적 의무라고 배웠다. 예외를 조사하고 나면 연구자에게는 단 2가지 선택만이 남게 된다. 즉, 예외적인 사례들이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 사례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제3의 대안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비주류의 방법으로 암을 치료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나는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헛된 희망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거나 거짓된 것에 희망을 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 치유 사례들은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이 사람들은 통계적 예측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암을 치료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희망을 심어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암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실마리들을 찾기 위해 이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 기술된 9개 핵심 요소는
어떻게 완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이지 아직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 9개 요소가 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 년간 양적 연구와 무작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중요한 가설들을 공유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다. 어떠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9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9가지 요소는 꼭 자연치유나 대치유법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표준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표준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자연치유나 대체요법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한 9가지 요소를 직접 제 암치료에 적용해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나 얻게 된 사실, 또 책에서 소개해주는 놀라운 사례들을 이따금씩 다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놀랍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하세요.